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1차 수학 임용 시험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2점짜리 문제만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수교론인데 2점짜리는 같이 보면 다음은 수학교육론 수업에서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을 다룬 수업 자료의 일부이다. 수학교육론 교육 심리 쪽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 학습을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가가 설명하는 지식과 나가 설명하는 원리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스벨하면 가장 중요한 지식은 관련 정착 지식이죠. 그래서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습자의 인지 구조 내에 학습 과제와 관련이 있는 지식, 즉 유의미한 학습 과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 이게 바로 관련 정착 지식이 되겠습니다. 관련 정착 지식. 그 다음 유의미 수용 학습을 촉진하는 교수 학습 전략 중 하나, 세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점진적 분할의 원리와 통합 조정의 원리, 선행 조직자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낯선 새로운 아이디어의 학습이 가능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반드시 기존의 낯익은 아이디어와 충분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통합 조정의 원리죠. 통합 조정의 원리. 이렇게 쓰시면 가볍게 해결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 적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복소 해석학 문제다. 그 중에서도 지금 Z바가 포함된 적분을 묻고 있죠. Z바가 포함된 적분은 기출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에 해당이 됐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풀이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풀이 방법.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일단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면 Z 곱하기 Z바가 1이죠. 그쵸? 왜냐면은 이제 요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차관을 하면 일단은 인테그랄 c z바를 우리가 z분의 1 dz라고 바꿔줄 수 있겠다.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2파이 i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 건데 보시면 치환적분을 하시면 되거든요. c로 이제 선적분을 하는데 앞에 이제 z바분의 1의 dz바. 근데 z바를 z로 바꿔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관계식이 뭐가 있습니까? z바는 z분의 1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요거를 양변 미분을 하면 dz바는 뭐다? 마이너스 z제곱분의 1의 d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이거를 C는 바뀌지 않죠. 그리고 Z가 나오고 마이너스 Z제곱분의 1의 DZ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결국엔 뭐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C로 선적분 Z분의 1 DZ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 i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결국에 인테그랄 C 구하려는 Z바 DZ 빼기 Z바분의 1 DZ바는 2파이 I 빼기 마이너스 2파이 I가 돼서 뭐다? 4파이 I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림 정리를 사용해 보는 건데요. Z바를 우리가 X 빼기 IY라고 쓸 수가 있죠. 그리고 DZ는 DX 더하기 IDY라 쓸 수 있고요. 뒤에 Z바분의 1은 요게 X 빼기 IY분의 1인데 실수화, 유리화를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 더하기 IY가 돼서 지금 Z가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분모가 항상 1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IY가 되거든요. 그리고 DZ반은 DX 빼기 IDY. 그래서 대입을 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C에다가 X 빼기 IY 하고 뒤에 DX 더하기 IDY 그 다음에 빼기 X 더하기 IY 하고 DX 빼기 IDY 이거를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계산을 하는 건데 일단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 X DX 더하기 X DY I 빼기 Y DX I 그 다음에 I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Y dy 이렇게 나오고 뒤에 거 계산할게요. 빼기 x dx 더하기 x dy i 그 다음에 빼기 y dx i 그리고 i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뭐예요? y dy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x dx하고 마이너스 x dx 만나서 사라지고 y dy하고 마이너스 y dy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에 남는 게 i는 앞으로 빼고 c에 마이너스 2y dx 플러스 2x dy가 남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 정리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럼 i의 중적분으로 바꿔서 d라고 할까요? c로 둘러싸인 영역을 d라고 하면 qx 빼기 py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4가 됩니다. 4 dx dy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4i에다가 에리아 넓이죠. 넓이 d 해서 결국엔 4파이 i다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였다. 여러분 이 정도는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3번 문제는 이제 보시면 현대대수학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4학년도는 2점짜리에서 그렇게 기출의 이제 형식을 그대로 따라갔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복소, 현대, 그 옆에 있는 미기까지 다 2점짜리 단골이었잖아요. 3번 문제는 단골인 또 순환군 문제입니다. 순환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G의 한 부분군 H에 대해서 G에서의 H의 지수가 G 대 H가 520이고 당연히 순환군이면 아벨군이고 모든 군이 정규 부분군이니까 당연히 G 자르기 H라는 잉여군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G 자르기 H의 생성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지수 G 대 H가 사실은 뭐다? 그쵸? 잉여군의 위수죠? G 자르기 H의 잉여군의 위수인데 이거조차 뭐다? 순환군이죠. 왜냐면 순환군의 잉여군은 순환군이에요. 따라서
위수가 520인 순환군이기 때문에 뭐와 동형이다? Z 520과 동형이다. 그래서 G 자르기 H의 생성원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은 똑같이 Z 520의 생성원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파이 520이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파이 8 곱하기 파이 5 곱하기 파이 13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12거든요. 그러면 48 곱하기 4를 하면 192가 나오죠. 192. 그래서 1점 획득. 근데 이제 그 다음 어려운 게 그 다음 문제인데 1점짜리인데 또한 G 자르기 H의 한 생성원 AH와 G의 한 부분군 K에 대해서 K 자르기 H가 뭐다? K 자르기 H가 AH의 35승이래요. 다시 지금 가정이 뭐였냐면 G 자르기 H가 당연히 순환군이니까 생성원이 존재할 거죠?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 AH 이렇게 둔 거예요. 생성원을 AH라고. 근데 이 G 자르기 H의 부분군이 되거든요. K 자르기 H가 이게 AH3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뭘 만족하래요? K 자르기 H와 뭘 곱해서 LH를 곱해서 조인을 하면 G 자르기 H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잘 보시면요. 위수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이렇게 조인된 그 부분군에서 위수 구하는 것은 기출 단골이었죠. 그래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이용해 주면 돼요. 일단은 G 자르기 H의 위수는 아까 말했듯이 520이라고 했고 520 그리고 문제는 K 자르기 H하고 L 자르기 H 요거의 이제 위수인데 요거는 K 자르기 H의 위수 곱하기 L 자르기 H의 위수 여기다가 K 자르기 H 위수 교 L 자르기 H 이 교집합의 위수죠. 당연히 이것도 부분군이고요. 근데 K 자르기 H의 위수가 쉽게 나옵니다. K 자르기 H의 위수는 뭐예요? 공식에 의해서? 그쵸? 원래 군이 520이었는데 지금 생성원에 35승으로 돌린 거니까 520에 35 이렇게 하시면 104가 나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104 곱하기 LH KH 교 LH 이렇게 돼요. 요게 지금 이제 520이라는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 이거는 확실합니다. 521에는 5라는 소인수가 있고 104는 이제 이 인수분해하면 8 곱하기 13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5로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건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분모를 보시면요. 분모 요게 이걸 어떻게 구하시냐면 다 순환군이잖아요. 지금 요것도 순환군이고요. 요것도 순환군이에요. 따라서 요게 분모가 어떻게 바뀌냐면 GCD K 자르기 H 하고 L 자르기 H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GCD 뭐다? 104하고 L 자르기 H의 위수를 제가 OD라고 둘게요. OD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OD 그리고 그쵸 OD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보세요. 지금 L 자르기 H도
사실은 어떤 걸로 나눠줘야 돼요? 이것도 G 자르기 H의 부분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죠. 520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따라서 104가 5를 뺀 나머지 소인수를 다 곱한 거기 때문에 GCD는 D가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여기에 104 곱하기 5D 나누기 D가 되는 거죠. 결국에 이 D는 뭐가 되든지 상관이 없게 되겠어요. 즉 L 자르기 H가 이제 520의 약수이면서 5의 배수이면 되겠어요. 그쵸? 따라서 될 수 있는 건 뭐냐? 520의 약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걸 세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5D가 520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D가 뭐다? 104의 약수면은 되는 겁니다. 104 인수분해 하면 8 곱하기 13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2의 세제곱 곱하기 13이니까 D가 될 수 있는 건 104의 약수는 4 곱하기 2 해서 8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L 자르기 H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온다? 8개가 나오고 대응 정리에 의해서 G의 부분군 L의 개수도 그럼 몇 개여야 된다? 당연히 8개여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겠습니다. 이것도 맞췄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순환군에 대한 그리고 잉여군이 헷갈리지 않으셨다면 헷갈리지 않도록 제대로 공부하시고 구조가 이제 잉여군의 구조에 많이 익숙하시고 확실하게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합격을 위한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면 당연히 1번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라고 써놓겠습니다. 플러스 2 그리고 당연히 2번도 당연히 맞췄어야 됩니다. 플러스 2 그 다음 3번도 플러스 2 그 다음에 4번도 사실은 맞췄어야 되는데 쉬워요. 한번 볼게요. 3차원 유클리드 공간 R3에서 곡선 C를 이렇게 줬습니다. 곡선 C와 YZ 평면의 교점 P 뭐 읽기 전에 일단 우리가 곡선 C를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죠. 항상 뭐로 바꾼다? 매개 변수로 하는 것에 우리는 매우 익숙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 표현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근데 그 매개 변수 표현도 쉬워요. 알파 t라 두면 t, x를 t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y는 익스포넨셜의 at가 되고 지금 여기서 z는 y분의 b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y가 2의 at였잖아요. 그러니까 2의 at 승분의 b 즉 b의 2의 마이너스 at 승 이렇게 해주면 끝이죠. 근데 곡선 C와 YZ의 평면의 교점 P 그러면 P는 뭐다? YZ 평면 위에서 있는 점인데 곡선 위의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X좌표가 0인 거죠. 그래서 P는 알파 0입니다. 알파 0 그래서 0, 1, B 이렇게 돼요. 근데 곡선 C의 접선이 점 2루트 2,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접선의 이제 방향 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알파 프라임 t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알파 프라임 t 구해 봅시다. 그러면 1, a의 2의 at승 마이너스 ab 2의 마이너스 at승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t가 0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알파 프라임 0을 구해주면 1, a, 마이너스 a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도 하나의 직선이고 이것도 매개변수 표현으로 해보면 그걸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베타 t는 뭐다? 일단은 방향 벡터가 1, a, 마이너스 ab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딜 지나요? P를 지나야죠. 그래서 0, 1,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딜 지난다?
2루트 2, 3,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근데 이 점에 x좌표가 2루트 2니까 t가 얼마여야겠어? 2루트 2여야겠죠. 그러니까 베타 2루트 2가 바로 저 지금 주어진 점이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2루트 2, at인데 2루트 2t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2ab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뭐다? 2루트 2, 3,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잘못됐죠? t에다가 2루트 2 넣는 거니까 여기가 a죠. a. 죄송합니다. a. 그러면 a가 얼마야? a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 바로 나오고요. b도 여기다가 대입해서 해보시면 마이너스 2b 더하기 b,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b가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다? 2분의 1 더하기 1이었다. 그래서 2분의 얼마야? 3이죠. 근데 뭘 구하래요, 이젠? 두 번째로는 P에서의 공률. 이거는 그냥 공률 공식 쓰는 거잖아요. 그쵸? P가 뭐였는데? 알파 0. T가 0일 때 공률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률 공식 한번 볼까요? 카파 T는?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알파 프라임 T의 몇 제곱? 세제곱. 알파 프라임 T 외적 알파 2 프라임 T죠. 요거의 크기. 구하시면 됩니다. T에다가 0 넣어서. 근데 알파 프라임 0이 얼마예요? 지금 알파 프라임 0은 보니까 1, a가 루트 2분의 1이었죠. 루트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가요? 그 다음에 알파 2 프라임 구해야겠죠? 그래서 알파 2 프라임 t 구해보면 0, a 제곱에 2의 at 다음에 a 제곱 b에 2의 마이너스 at 여기다가 0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알파 2 프라임 0은 0, a 제곱인데 2분의 1이 되겠고 a 제곱인데 b는 어차피 1이니까 상관없고 똑같이 2분의 1이네요. 좋아요. 그래서 알파 프라임 0과 알파 2 프라임 0을 외적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엔 2분의 1이 되는 것 같아요. 안 틀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맞는 것 같죠? 2루트 좋아요. 그래서 요거의 크기를 구해보면 뭐예요? 루트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뭐다? 1이구나. 1. 깔끔하네요.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 0의 크기는 얼마다? 알파 프라임 0의 크기는 지금 보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니까 뭐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루트인가요?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카파 0은 뭐다?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이 아마 틀리지 않았다면 이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유리화까지 하면 4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계산 연습만 돼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B형의 이 점도 한꺼번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B형의 어이고 나중에 네. 그 B형의 1번도 좀 볼까요? 보면 근데 이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 제가 모르겠죠? 네, 이게 변화한 게 나왔군요. 네. 저번에 이런 유형 15년도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런 게 나왔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2번 보도록 할게요. 포화성 분포가 나왔고요. 포화성 분포가 나왔고 이 유형은 모의고사에서 종종 보이던 유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를 잘 소화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쉽게 맞춰주실 수 있을 거고, 사실은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준 겁니다. 그래서 포화성 분포를 알고는 계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표준 편차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지금 확률 표본이 나왔기 때문에 그 x바의 분포에 대해서도 그 공식, 그죠? 평균과 분산 구하는 공식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재작년에도 제가 시험을 볼 때도 이렇게 주고 막 그 여러 가지로 하라는 거 2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유형 아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x1부터 xn을 뽑죠. 뽑고 이제 x바를 만들어서 이게 표본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힌트라고는 이제 이거 하나 주어져 있는 거죠. 전개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전개해 볼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확률 평균의 성질 쓰는 거죠. 평균의 성질. 그래서 평균에다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빼기 2배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x바죠.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바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 쪼개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빼기 2배의 평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x바 그리고 더하기 2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바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것도 다 쪼개질 수가 있죠.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의 x1의 제곱 더하기 2의 x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2의 xn의 제곱 이렇게 되고 빼기 2배의 평균 이게 지금 보면 x바가 xi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위에서 준 식 여기에 지금 nx바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x바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더하기 뒤에는 이것도 당연히 2의 nx바의 제곱이죠. 시그마 성질이죠. i가 없습니다. 여기는 i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항이 x바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해요? 요것들 보세요. 2의 x는 x가 지금 포화성 모수가 5인 포화성 분포 따르는데 여기에 5죠. 포화성 분포에서 분산도 5입니다. 그러면 분산은 뭐였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요게 네모 빼기 25가 돼서 결국엔 여기 뭐예요? 네모가 30이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30이에요. 요게 각각이 다 30입니다. 그러면 30이 몇 개? 그쵸? 30이 n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n은 뭐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균에 영향을 안 주니까 2의 n 이렇게 빠지고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x바의 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2의 x바의 제곱 더하기 n의 2의 x바의 제곱 따라서 요게 30n 빼기 n의 2의 x바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는 x바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자. 근데 x바의 분포, x바의 평균은 뭐다? 당연히 5고 vx바는 어때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n분의 5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x바의 제곱 빼기 2의 x바의 전체 제곱이 될 테니까 결국에 요게 25죠 또. 그러니까는 2의 x바의 제곱이 뭐가 된다? 요게 n분의 5 더하기 25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끝났죠. 30n 빼기 n에 n분의 5 더하기 25 30 빼기 5 빼기 25n 그쵸? 빼기 25n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근데 잠깐만 이게 30n이죠? 여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30n 따라서 5n 빼기 5가 되는 거죠. 5n 빼기 5 5n 빼기 5 근데 여기가 요게 문제에서 얼마였다? 140이었죠. 140 따라서 5n이 145이기 때문에 따라서 n은 얼마다? 29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풀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딱 들었던 아이디어는 이거 전개해야겠구나. 이거는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고 포화송의 평균과 분포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의 평균과 분산 또 구하는 공식을 이제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점짜리는 이렇게 풀어봤고 이제 A형 4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